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이 더우셨죠? LA 일부 지역은 오늘 기온 10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대로변에서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시안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이 시작된 지 100일 지났습니다. 총 18만 4천여 달러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중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줄, 전자담배를 미국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근 열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 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소식들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캐페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윌셔와 보먼트 버스 정류장에서 아시안 남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해 실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윌시와 벌몬트 대로변에서 대낮에 아시안 남성이 또다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45분쯤 윌시어 블러버드와 벌몬트 애비뉴 코너 치폴레 레스토랑 버스 정류장에서 32세 아시안 남성이 한 흑인 남성에게 안면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거리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남성이 휴대폰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덩치 큰 흑인 남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니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자 흑인 남성은 피해 남성을 억지로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911 응급대원이 도착해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한 이 남성은 32세 리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KTLA와의 인터뷰에서 흑인 남성이 나를 공격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나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감시 카메라를 보고 알았다라며 늘 주변을 잘 살피는 편인데 그렇게 갑자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토대로 이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5피트 8인치의 키와 250파운드의 30세에서 35세 사이의 흑인 남성을 용의자라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회가 지난 3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동포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인들과 한인 단체들의 성원으로 18만 달러가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성금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 캠페인 100일간의 결과를 중간 보고 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오늘로 12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을 포함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한인회와 한인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확인하고 한인사회가 나서서 우크라이나 한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8일 시작한 모금 캠페인이 벌써 100일을 넘겼습니다. 한인 단체들과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난 100여일간의 캠페인을 통해 LA 한인회는 총 18만 4,620달러라는 적지 않은 성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임스 한 회장과 박윤숙 화랑 청소년재단 총재가 우크라이나 한인들의 임시 거처가 있는 몰도바를 직접 방문해 26명의 동포들에게 LA 한인사회에 성금을 전달했고 루마니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에게 항공비를 지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약 5만 3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6월 23일 현재 남아있는 성금은 13만 1,068달러 64센트입니다. 앞으로 한인회는 남아있는 성금도 우크라이나 한인들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이 각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금을 전달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우선 피난처 소유 경비와 항공비 지원 등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성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첫째, 여권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동포들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으로 각 $500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국 이주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여권과 한국 비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항공권을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피난민 쉼터 등에서 체류하는 동포들에 쓰인 식료품과 생필품 등의 영수증 내역이 구비되면 해당 경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동포들 중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LA 한인회는 그간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 한인단체들과 한인들의 성금을 단 1센트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돕는 데에만 사용해왔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으로 성금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해 환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전날의 1,297.3원 보다 4.5원 상승한 1,301.8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 대해서 마감한 것은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 13년 만입니다. 환율이 치솟은 것은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400원 지지선이 무너져서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 환율은 1,3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LA시 의회가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25로 올리는 조례안을 1차 승인했습니다. 일반직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16.04로 인상되는데 이보다 $9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의회 포결에서 10대 2로 가결돼 2차 포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한 의료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의료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2차 투표는 다음 주에 실시됩니다. 네, 북가주 몬트레 해변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남성이 백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으실 텐데요. 물놀이 안전뿐만이 아니라 상어 공격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몬테레 해변에서 패들보트를 즐기던 한 남성이 상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22일 퍼시픽 그로브 폴리스에 따르면 이날 한 서퍼가 바다에서 상어에게 배와 다리를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변에서 상어가 남성을 공격하는 상황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피해 남성은 패들보트를 타고 서서 노를 젓고 있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퍼시픽 그로브시는 상어가 여전히 해안에서 목격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72시간 동안 해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가 어떤 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몬테레 지역에서는 백상어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 지역에서는 서핑을 하다 백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름휴가철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놀이 안전뿐 아니라 상어 공격에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플라뉴스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통근 열차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역으로 향하던 통근 지하철 내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이 상대편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무릎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차량은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LGBTQ 주민 밀집 거주지인 카스트로역을 향하던 곳이어서 당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무차별 촉견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면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이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기차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배터리 화재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충돌 사고 시 배터리가 자동 점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불을 끄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국이 한 폐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폐차장에 방치된 상태여서 저절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까다롭습니다. 완전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차량이 전소되고 서열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인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사크라멘토 인근 렌초 코르도바에서 폐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렌초 코르도바의 폐차장에 방치됐던 흰색 테슬라 모델 S 승용차에서 자동으로 불이 붙어 화염에 휩싸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폐차장에 도착했을 때 테슬라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불을 끄려고 물을 퍼부을 때마다 배터리는 다시 점화돼 불이 붙었습니다.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테슬라를 옆으로 눕히고 배터리에 직접 물을 부어봤지만 자일 때마다 불이 다시 타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 테슬라 배터리를 통째로 침수시키고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테슬라 불을 끄는데 4,500갤런 물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불붙은 건물 한 채를 진화하는 데 쓰이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시안화수소 같은 치명적 독성가스를 포함해 100가지가 넘는 유기 화학물질이 발생해 일반 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소방국의 파커 윌번 대변인은 테슬라는 화재 때 3,000도 이상의 별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사고 위험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셀라몬에서는 한 밤중에 차고에서 2대의 테슬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뉴햄셔에서는 나무를 들이받는 테슬라 차량은 견인하던 중 배터리에 불이 화재가 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하고서야 불을 끌을 수 있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FDA가 주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울 전자담배가 완전히 퇴출된 것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흡연 증가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자담배 주울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23일 주울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FDA는 주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의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울 전자담배는 USB처럼 생긴 충전식 디바이스에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서 사용합니다. FDA는 특히 주울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증가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FD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의 제기와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울은 2017년부터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단맛, 과일향 등이 나는 가향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기존 관련 담배와 완전히 다른 유행과 휴대성 등을 앞세웠습니다. 주울이 공격적인 마케팅 이후 미국에서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고교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에서 2019년 27.5%로 늘었습니다. 보건단체들은 전자담배가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청소년 세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연방 상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합의해 30년 만에 총기 규제 강화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오늘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탄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23일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합의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총기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3으로 결정됐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헌법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제정한 주 법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 DC와 코네티컷, 델래웨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마음을 착잡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누구나 폭행을 당할 수 있고 아시안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위험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밖에는 당장 뾰족한 묘책이 없는 현실도 답답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 카페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